광주 신세계가 당초보다 규모를 줄여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 시설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세무서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시가 5.18 진실규명을 위해 자문관과 전담 조직을 발족하고 TF 구성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은 초등학교가 만든 졸업 앨범이 화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기획하고 참여했는데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년 전부터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가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전체 규모가 원래 계획보다 크게 축소되는 가운데 두 개의 건물을 지어서 한쪽은 특급 호텔과 백화점으로 다른 한쪽은 이마트로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특급 호텔과 복합 쇼핑 시설을 짓기 위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에 제출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호텔과 백화점으로 활용될 19층짜리 건물이 현재의 이마트 자리에 들어섭니다. 또 이마트는 지금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자리로 옮겨서 새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호텔로 옮겨가는 현재의 신세계 백화점 건물에는 젊은이들을 위한 판매 시설을 운영하고 유치에 성공할 경우 면세점을 입점시킬 계획입니다. 쇼핑, 그다음에 여가시설, 편의시설, 거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특급 호텔이죠. 플러스로 이제 저기 명품 브랜드, 그런 거 총망라할 수 있는 호남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들 복합시설의 연면적은 모두 21만 3,500제곱미터로 2015년 광주시와 투자 협약을 맺을 당시보다 40%가량 축소됐는데 이는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신세계가 신청한 인허가 내용 적절성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지구 단위가 통과된다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그다음에 서구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하는 순서로 진행되고요. 하지만 금호월드를 비롯한 인근의 중소상인들은 복합 쇼핑몰 자체를 반대한다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권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벌 유통이 건립하는 이런 쇼핑몰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신세계는 인허가 과정이 순조로울 경우 내년 이마트 착공을 시작으로 5년 뒤인 오는 2022년 상반기 복합 쇼핑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지역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과 제약업체에서 시작된 비리 사건이 공직 사유로까지 확대되며 세무서 소속의 간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남의 모 세무서 소속 4급 공무원 정모 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세무신고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4천여만 원을 건네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떡상자라고 듣고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열어보니 돈이 들어있어 돌려줬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광주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광주의 한 제약업체로부터 압수한 리베이트 장부에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장부를 작성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병원 의사에게 받은 돈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역할을 하며 이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이 연루된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사 여러 명과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이미 입건했고 이 가운데는 리베이트로 1억 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람도 여럿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부에 의료계뿐 아니라 공직자 등이 광범위하게 적힌 점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실제로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이용부 보성군수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군수는 도의원으로부터 사택 부지를 저가로 사들이고 건축업자에게 사택을 건축하도록 한 뒤 공사비 일부만 지급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업자의 부탁을 받고 지난 2014년과 15년 당시 보성군이 발주한 비축제와 다양제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해 직위 해제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체육교사 43살 A씨가 운동부에서 활동하던 B양을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달 26일 직위 해제됐습니다. A씨는 훈련이 끝나고 난 뒤 B양을 차 안에서 성추행하고 동계 전지훈련 중에도 마사지를 해준다며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5.18 진실규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이 계기가 됐지만 총력을 기울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5.18 진실규명을 위해서 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실규명을 지원할 시청 내 전담 조직을 발족시키기로 했고 5.18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목표 시기도 정했습니다.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이 발견된 걸 계기로 진실규명 요구가 높아졌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광주 정신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일 또한 대선 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세울 의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씨 등 광주 학살의 책임자들이 90살을 바라보는 고령이라는 점 때문에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보고서가 채택되면 5.18 역사 왜곡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광주시의 이 같은 노력들이 조기에 성과를 낸다면 유난히 광주 정신을 강조해온 윤장현 시장에게도 정치적 자산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한 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37년 전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겨눴던 국가 권력이 이제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5.18의 진실을 왜곡되게 교육시키려 한다며 이같이 교육했습니다. 또 현장 검토본에 있던 전일빌딩 헬기 사진을 최종본에서 삭제한 것은 무차별 헬기 사격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졸업생이 20명 남짓인 작은 초등학교가 특별한 졸업 앨범을 내서 화제입니다. 학부모가 기획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거동락하며 완성했는데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운동장에서 했던 시원한 물총놀이도 열심히 줄다리기를 하던 가을 운동회도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광주 북초등학교 졸업생 22명의 추억이 작은 졸업 앨범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이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앨범 업체에 의뢰하면 그 예산상의 이유로 업체들이 많이 꺼려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앨범을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앨범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사진작가이자 학부모인 김영길 씨의 아이디어 덕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특별한 졸업 앨범을 제작해보기로 한 겁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졸업앨범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광주 북초등학교에 가서 이런 의도와 어떻게 사진을 찍을지를 설명드리고 청소년 작가들은 학생들과 반장 선거부터 급식 시간, 등하굣길 같은 소소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억하고 싶은 공간을 골라 가족들과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3만여 장, 앨범의 시를 300여 장을 고르고도 아쉬워 청소년 작가들의 이름을 건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저희 셋이 선생님까지 해서 4명이 함께 이렇게 고생도 하고 이러면서도 스스로도 많이 큰 것 같아요. 정든 학교와 친구들은 한 장의 사진으로 남았지만 특별한 졸업 앨범 덕분에 찍은 사람도 찍힌 사람도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목포 김대중 전 대통령 다도해, 이 세 가지의 공통점, 감이 좀 잡히십니까? 바로 전남을 대표하는 키워드입니다. 전남 여성플러자가 전남 하면 연상되는 지역과 인물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전남 대표 지역으로 목포를 꼽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에겐 목포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겐 담양이 1위였습니다. 여수와 담양, 완도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대표적인 자연 환경으론 다도해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무등산과 지리산, 유달산 등 광주와 전남에 이렇게 대표적인 산들의 비중도 높았습니다. 전남과 관련된 유명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전남 신안 출신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30%로 가장 많았고요. 임진왜란 때 여수에서 활동한 이순신 장군과 보길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고산 윤선도, 그리고 강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조선 실학자 다산 정약용 순이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